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제30항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되는 내용을 볼게요.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즉 형태를 밝혀서 표기한다의 마지막인 사이시옷을 언제 표기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학습지에 이 1, 2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을 적을 때 큰 조건 3가지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야 된다. 즉 언제냐면 합성어일 때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 결합.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가 2개가 결합했다, 맞지?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명사 둘 중에 하나 이상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 이상이 자 고유어여야 합니다. 즉 순우리말이어야 하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자, 둘 중에 하나가 순우리말, 둘 다 순우리말이어도 되고 어쨌든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둘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야겠지.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그래야지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3가지 조건이 있고요. 이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첫 번째 세부적인 조건은 뭐냐면 자, 앞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뒷말의 첫 소리가 자, 된소리로 날 때 우리는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나뭇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어. 2개가 합쳐졌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적냐면 나무가지라고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무가지라고 적지 않고 여기에 나무 뒤에 사이시옷을 적어서 나뭇가지 이렇게 적어주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나무와 가지, 명사와 명사가 합쳐졌다, 맞지?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둘 다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까지의 조건이 충족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 나무 할 때 무자 모음으로 끝났지. 여기 받침 없잖아. 그치? 모음으로 끝났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돼야 된다 했어. 뒷말이 바로 가지인데 이 가지에서 첫 소리인 이 기역이 된소리로 발음돼야 된다라는 거야. 나뭇가지. 여러분들 발음해보면 나뭇가지 해서 이 가가 까까 나뭇가지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뒷말이 된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들이 다 충족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 명사 사이에 시옷을 적어주는 사이시옷 표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뒷말입니다. 역시 뒷말의 첫 소리 니은과 미음 앞에서,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이로 시작하겠지. 그 니은과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우리는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뭘 할까요? 뭘 해보면 좋을까? 빗물. 자, 비랑 물이랑 합쳐진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비물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 비와 물 사이에
사이시옷을 적어서 빗물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 왜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비물이라고 명사와 명사가 두 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되는데 둘 다 고유어거든.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비라고 했을 때 밑에 받침 없지. 모음으로 끝났지. 그치? 이 세 가지 조건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뒷말의 첫 소리가 뭐냐면 니은, 미음 앞이어야 되는데 뒷말의 첫 소리 미음이다. 맞지? 그 미음 앞에서 자, 니은의 소리가 덧날 때라고 되어 있어. 이거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되냐면 빗물이라고 해서 빈물로 발음되니까 니은 소리 덧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니은 소리 덧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이시옷 적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마지막 조건은 자, 뒷말의 첫 소리 이거 니은 미음 앞이었잖아. 뭐냐면 모음 앞에서입니다. 모음 앞에서 자, 이번에는 니은이 덧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두 번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우리는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뭇잎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에 잎이 더해졌다. 맞지?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라? 나무잎 이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적냐면 사이시옷을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왜 사이시옷이 들어가냐라는 거야. 보면은 명사, 나무와 잎이라고 하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되는데 둘 다 고유어거든.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맞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만족시켰으니까 그 다음 조건 보세요.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어야 돼. 뒷말의 첫 소리 잎이라고 했을 때 모음이잖아 지금.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고 이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돼? 나문잎으로 발음돼서 이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더 생겼기 때문에 여기 나무와 잎 사이의 시옷을, 즉 사이시옷을 이렇게 표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폭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크게 1, 2로 나눠서 어떻게 크게 나눴냐면은 순 우리말로만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이고 또 2번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 거야. 그렇게 크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두 번째 것도 똑같죠? 세 번째 거는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니은 덧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글 맞춤법은 크게 두 분류로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각각의 예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필기해 줄 테니까 얘들을 조금 적어 놔주세요. 자, 봅니다. 뒷말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야. 그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나뭇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바닷가도 되겠지. 바다랑 가가 합쳐질 때 바닷가라고 해서 된 소리가 된단 말이야, 뒤에 게. 그치? 그러니까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랫집
얘들아, 집이 들어가면 이 집은 고유어거든? 그래서 아랫집이라고 했을 때 역시 사이시옷을 적어주는데 아랫집 했을 때 이 지읒이 된소리로 나잖아. 그치?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햇볕 된소리가 되잖아, 볕이. 그 다음에 뭐 냇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 오는 말이 니은 미음인 거야. 그래서 그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잇몸, 그치? 이와 몸이 합쳐지는데 잇몸이라고 해서 이 앞에서 발음이 니은 소리가 덧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냇물도 있겠네. 냇물. 자, 그 다음에 아랫마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빗물 아까 봤던. 그 다음에 아랫니도 마찬가지지. 아래와 니. 그치? 그랬을 때 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랫니라고 해서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고 그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예가 있냐면 깻잎. 얘들아, 깻잎도 봐봐. 깨와 잎이 합쳐진 거야. 합성어인 거야. 깨, 잎 둘 다 순 우리말이거든. 그 다음에 잎이라고 했을 때 이 잎이 시작하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쵸? 그리고 깻잎이라고 해서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나뭇잎. 그 다음에 뒷일도 있겠네. 뒤일이잖아. 그치? 뒤일인데 뒤에 시작하는 말이 모음이잖아. 그쵸?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뒷일, 니은이 더 생기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라 볼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져서 이제 합성어가 되고 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인데,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꼭지점이 있겠지. 얘들아, 점이 한자어야. 점이 한자어고 뒤에 된소리 되죠. 꼭지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찻잔 또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전셋집이라고 해서 전세와 집이 합쳐진 거야. 집은 고유어야. 알겠지? 집은 고유어입니다. 전셋집이라고 해서 전셋집 이렇게 되니까 뒤에 된소리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두가 나왔네요. 만두가 한자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만두집 가면은 이 만두국을 굉장히 잘못 적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볼 때마다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만두국이라고 되는 거죠. 만두집도 마찬가지야. 아까 선생님 수업 들어갔는데 이게 만두집이라고 적어 놨던데 이거 아니죠?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만두집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자, 얘들아, 회가 한자어거든? 회가 한자어야. 이 집이 있어. 집. 그럼 집은 선생님 고유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졌는데, 앞에 게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게 된소리가 발음되는 거야. 횟집!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횟집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해에서 굉장히 손으로 이렇게 직접 떠주는 그 횟집이 있는데, 좀 바쁜 데는 기계로 생선을 잡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기계로 잡는 생선의 그 회와 직접 손으로
생선을 잡아서 회를 떠서 먹는 그 회의 맛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쵸?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석동이야, 석동. 여기 엔젤리너스 있고 여기 베스킨 라빈스 있고 여기 막 학원들이 이렇게 있는, 여기 되게 음식점들이 많잖아. 그쵸? 여기에는 이제 석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LH 석동 아파트. 여기 이제 서브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석동 아파트 밑에 이제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여기 성원의 집이 있는데 이 성원의 집 말고 쭉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보물섬 회센터라고 새로 생긴 횟집이 있거든. 근데 이 보물섬 회센터에 회가 굉장히 이제 막 썰어서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회가 굉장히 살아있는 신선함이 굉장히 유지되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찹찹하면서 쫀득하면서 식감이 너무 좋아. 직접 손으로 잡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가격이 굉장히 싸. 광어가 10,000원인데 우럭도 10,000원이야. 10,000원이고 저는 광어랑 우럭을 좋아하거든. 근데 광어랑 우럭 같은 경우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여기 진짜 가성비 너무 좋다. 여기 해자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던 그 횟집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굉장히 예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뒷말의 첫 소리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야.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에서 어떤 예가 있냐면 제사 한자잖아, 그치? 날은 순 우리말이거든. 여기에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제삿날이라고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고요. 훗날도 마찬가지야. 후날이라고 했을 때 훗날이라고 해서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도에 그다음에 물이 합쳐진 경우 수돗물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훗일 후에 일이 합쳐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훗일이라고 되니까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여기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산일도 있겠죠. 예산일 이런 것들이 여기 사이시옷에 표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들아 학습지 봐봐. 학습지 보면은 알쏭달쏭 맞춤법 5에서 문제 보면은 꼭지점 꼭지점의 모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게 맞는 거다, 맞지? 왜 앞에 게 맞는지, 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표기가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건데 개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이시옷이 들어간 뒤에 게 맞을까? 이거 앞에 게 맞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자, 바로 오른쪽에 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참고되어 있지. 이 참 네모되어 있죠? 이 참 네모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자, 밑줄 긋고 별표 치겠습니다.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야. 얘들아 봐봐. 한자어랑 한자어가 합쳐졌을 때는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이 아니야. 꼭 두 개의 명사가 합쳐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고유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면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6가지만 사이시옷을 적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조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 어떤 거냐면 자,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 밑줄 긋고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밑에 줄에 곳간, 그 다음에 찻간, 택간, 셋방, 숫자, 횟수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적어줍니다. 그럼 개수 있어 없어 얘들아? 개수 없지. 개수 같은 경우에 개수도 둘 다 한자어야. 낱개자에 이제 그 수를 가리킬 때 그 수거든? 그러면은 이 두 개 다 한자어인데 한자어니까 둘 다 한자어니까 당연히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되는 조건이야.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되니까? 고유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적는 6개의 한자어가 곳간부터 횟수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개수는 사이시옷을
개수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이 쭉 설명 적어 놓은 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거든.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체크하면서 따라옵니다. 사이시옷 동그라미 하고요. 동그라미 1 밑줄.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은 동그라미 1.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는데 동그라미 2 밑줄 결합하는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은 뭐여야 된다라는 거야. 고유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 그리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큰 조건이고요. 세부적인 조건을 볼게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만족한 다음에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밑줄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앞에 적고요. 동그라미 니은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그 니은 미음 앞에서 어떤 소리가 덧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하고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